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동안 상당히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또 집을 가지신 분들은 가지신 분 나름대로, 집이 없으신 분은 없으신 분 나름대로 또 집 걱정, 여러가지 걱정이 많았을 텐데, 오늘 조간신문 지면에도 지금 국민들의 걱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의 일면이 이 홍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집값 문제 다 다루고 있는데, 가장 압축적으로 국민들의 고민을 표현한 그 신문의 제목은 이겁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가장 압축적이죠. 물난리, 전세난, 코로나, 걱정의 장기다. 동아일보 일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대 걱정이죠. 물난리, 전세난에 코로나까지. 자, 이게 다른 모든 언론들도 이런 국민들의 우려, 이것을 오늘 조간신문에 다뤘습니다. 중부지방은 폭수로 침수가 되고 산사태로 붕괴가 됐다. 7명 사망, 9명 실종. 그런 우울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 문제는 전월세 인상, 제동 걸린 집주인이 앞으로는 세입자를 가려받겠다, 이렇게 가려서 받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지금 전 세계에서 1800만 명이 확진이 됐고 WHO에서는 100년에 한 번 올 위기다. 종식은 고사하고 또 2차 확산 이런 것이 우려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 강남의 커피숍 족발집에서 9명이 또 감염되는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난리, 전세난, 코로나 이런 걱정에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이 복장을 터뜨리는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난리에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전의 지역구인데, 대전에서 그렇게 물난리가 나고 심정지 상태가 일어났는데, 열린 민주당 의원들, 최강욱께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환하게 사진 찍으면서 웃는 것, 그것을 최강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죠.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물난리 소식, 대전에서 물난리 소식이 막 전해지는, 자, 그런 것이 본인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먼저 지역구를 먼저 살피고 국민들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무슨 권력기관 개혁한다고 모여서 웃음 지으면서 그렇게 회의를 할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하는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2명, 최강욱, 황운하는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기관을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는데, 그렇게 모여서 물난리가 되어 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 찍는 그 행태가 현 정부의 행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이것은 지금 계속 확산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계속 K방역, K방역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가장 모범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도 기적같이 선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죠. 전세난이 지금 막 시작이 됐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도 임대인도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오르면 앞으로 이제 월세로 갈 거다. 월세가 어땠어? 또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그래, 월세가 정상이라면은 그 사람부터 월세를 좀 살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막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서울 시내에서는 몇 가지 집회가 열렸는데, 그 하나는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 그 사태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요즘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신발 던지기 집회입니다.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 어제도 여의도에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도 퍼포먼스는 신발 던지기죠.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나올 때 분노한 시민 한 사람이 신발을 던졌죠. 그래서 그것이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가 마치 이 문재인 안티 문재인으로 굳어지는 그런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놓고 국회에서는 모처럼 이 정책 난맥상을 아주 매섭게 질타하는 야당 국회의원이 나타나서 화제가 됐죠. 윤희숙 의원입니다. 금요일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정말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보도 먼저 보시죠.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다른 언론도 크게 다뤘습니다. 5분 국회 연설에 윤희숙 신드롬, 논란 친문들 연일 윤회 집중 포화. 자, 초선 의원입니다. 서초갑에서 4.15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윤희숙 의원. 제가 이 프로필을 보니 경제 전문가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를 전부 다 경제학을 해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KDI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회 연설에서 얼마나 시원하게 했으면 야당 일각에서는 야 서울시장 후보를 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초선 의원들도 나도 5번 발언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게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지금까지는 너무 위축되어 있었는데 야당이 이렇게 5번 발언해서 쏙 시원하게 한번 듣더니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그래서 야당이 모처럼 분위기가 살아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여당 의원들이 그냥 못 보죠. 막 헐뜯고 있습니다. 집중포화, 겉으로만 임차인 걱정을 한다. 윤희숙이. 그러면서 여당 지지자들은 욕설, 문자 폭탄을 막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쪽 작은 사진을 보시면 한 사람은 윤준병 의원, 한 사람은 박범계 의원입니다. 민주당. 윤준병, 박범계 의원인데 이 두 사람이 윤희숙 의원의 그 본회의장에서의 사이다 발언 여기에 대해서 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그 윤준병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당신부터 먼저 월세 한번 살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박범계 의원은 뭐 최근까지 2주택 소유자였다. 뭐 이렇게 윤희숙 의원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윤희숙 의원은 당선 후에 집값이 막 뛰고 있는 세종집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활동에 빌미가 적기 싫다. 그래서 1주택자가 됐고 본인이 서울 강북에 집이 있는데 강남 그 서초에 공천을 받으니 서초에 가서 임대를 해서 임차인이 된 겁니다. 물론 강북에 있는 집은 새로 나왔죠. 그런데 이 30년 된 강북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이것은 메신저를 공격할 게 아닙니다. 메신저가 이야기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저도 윤희숙 의원의 이 5분 발언을 아주 관심 깊게 찬찬히 들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절차상의 문제, 축소 심의도 않고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론이 나빠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아주 급조를 해서 축소 심의 같은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정강석화처럼 처리해버린 문제죠. 그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윤희숙 의원이 비판한 것은 이것이 제2의 그 비정규직 보호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해석을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보호를 한다면서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3년째 다시 비정규직 계약을 못한다. 3년째는 정규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말살법이 되어버렸습니다. 2년하고 3년째 또 비정규직이라도 일하고 싶은데 사주 쪽에서는 사측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규직을 시키면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예 비정규직 2년 하고 나서는 계약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고 싶어도 비정규직이라도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말살법이 되어버렸는데 이것도 지금 임차인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임차인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 계속 이 메시지는 보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을 하면서 심지어 박범계 의원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다른 거는 몰라도 이상한 억양을 쓰지 않으니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서울 사람이니까 이상한 억양을 쓰지 않는다. 이상한 억양이라는 건 영남 억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박범계 의원은 충청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남 억양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대부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의원들이 많으니까 영남 억양을 이상한 억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것이죠.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뭐 지역 간에 이게 어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특정 지역의 그 말을 이상한 억양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박범계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비정규직 보호법이 될 것이라, 제2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될 것이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법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코로나, 홍수, 집값 문제, 국민들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지금 권력층은,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논의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뭐 정치적인 정치 게임 여기만 많이 그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권력층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계속 윤석열, 한동훈을 쳐내는데 열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그 분석 기사들도 오늘 조간신문에 많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8면을 한번 보시죠. 경향신문 8면을 보시면은 검언 수사, 검언 유착 수사 4개월이 됐는데 이번 주가 검찰 운명의 한 주다. 자, 검언 유착 수사는 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뭐 공모 뭐 이런 것인데, 실제로는 그 뒤에 큰 배경은 이거죠. 그 검언 유착 수사 한동훈 이동재 공모지만은 그 뒤에는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 또 윤석열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 충돌, 이것이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뭐 더 크게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던 윤석열, 그리고 그 수사를 받던 권력 간의 충돌이 대리전 성격이 돼버린 것이 바로 이 한동훈 이동재 공모 사건이고, 이 한동훈과 이 정진웅,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두 검찰 간부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난투극을 벌였죠. 난투극을 벌였는데 그 뒷이야기가 지금 줄줄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과정에서 지금 검찰이 이번 주에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겁니다. 전 채널A 기자 주종에 기소를 하고 이동재 기소를 하고, 한동훈 수사는 지금 좀 자초 상태다. 그 난투극 사건으로 감찰을 하고 있죠.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수사는 좀 자초 상태다. 한동훈에 대한 수사는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도 수사 중단하라고 권고를 한 상황이죠. 그리고 한 달 침묵 윤석열 총장, 오늘 신임검사 친구식 메시지 주목, 제가 어제 정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오늘 4시 반에 신임검사장들에 대한 신고식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는데, 지금까지 그런 유사한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왔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그 수사 지휘를 받은 이후에 검언 유착 사건 관련해서 한 달 동안 침묵을 지키고 거의 집거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과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검찰이 자초하고는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시 반에 메시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미뤄진 인사도 촉각. 이런 이번 한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인데, 한동훈과 정진웅 이 압색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 뒷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6면을 보시면은 이수점검 6탄전 파장 한 면을 다 해서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검찰 직원이 부탁에 간호사가 정진웅 촬영했다. 윗선에 지시했었나? 자, 지금까지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과 충돌하고 나서 들어누웠죠. 들어누웠는데 그때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가서 뭐 근육통 뭐 있고 뭐 팔다리가 쑤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폭행을 당했다. 그 압수수색하러 정당한 법 절차를 진행하러 갔다가 한동훈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브리핑을 했었죠.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진이 이 검찰 직원이 찍었다. 뭐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것이 또 검찰 직원이 아니고 간호사가 찍었다고 합니다. 왜 간호사까지 동원해서 이 사진을 찍었느냐? 당일 중앙지검 통해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분위기 반전용이 필요했을 듯하다. 자, 분위기 반전용이 왜 필요했을까요? 응급실 치료 사진은 검찰 직원의 부탁으로 서울 성모병원 간호사가 찍어 검찰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 검사가 아닌 검찰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전폭되고 있다. 왜? 여론을 위해서. 여론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압수수색 갔는데 이렇게 폭행당했다. 이것을 위해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 촬영 배포 경로를 볼 때 몸싸움 이후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강력 항의를 하니까 이거 불리해진 거죠.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정현 1차장 같은 정 부장의 윗선이 지시를 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관측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이 문제점은 감청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 속에 카톡 접속을 허가한다. 이렇게 영장을 법원에서 내줬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 대화만 봐야 되는데, 그때 그 영장 발부된 이후에 대화까지 다 보게 됐으면은 그것은 위법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위법 논란까지 불법 감청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거 이렇게 했느냐?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난투극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처럼 응급실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내보냈는데, 결국 그것은 부상을 당한 치료도 아니었고, 실제로는 코로나19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6시간 동안 코로나19 검사를 하면서 수액을 맞고, 또 그 과정에서 아무나 가면 저렇게 응급실에서 자료를 내줘서 음압병실에 그냥 자료를 내주느냐, 그래서 무슨 특혜 입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격리병실이어서 검찰 직원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또 간호사에게까지 부탁을 해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배포를 한 겁니다. 그만큼 여론이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그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감청 문제는 조선일보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신면에 다루고 있는데, 테러 등 중범죄에 발부하는 감청영장인데 한동훈에게 집행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하늘색으로 제가 칠한 부분입니다. 이 감청영장은 보통 테러범, 그러니까 테러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발부하는 영장인데, 그 현역 검사장에게 발부를 했다. 자, 법원에 발부를 해줬다. 이 유심카드를, 압수한 유심카드를 공기기에 꽂아서 마치 이 한동훈이 그것을 조작하는 것처럼 해서 비밀번호를 바꿔서 카카오톡 접속 기록을 찾아내는 그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그런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이해가 안 된다 이랬는데, 또 어느 분석에 보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뭐냐 하면은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때 양승태 대법원장을 전 대법원장 수사를 해서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한 검사라서 그냥 영장을 막 발부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 참 대한민국, 그것이 사설이라면은 완전히 대한민국 법조계가 지금 난맥입니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법원 판사들이 정치한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기사는 약간 좀 흥미로운 기사인데, 자, 한동훈과 정진웅이 충돌해서 한동훈이 오히려 밑에 뭐 깔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위에서 덮친 사람은 입원을 하고 깔린 사람은 입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에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는 X 팔려서 입원 안 했다. 검찰이 뭐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녹색으로 제가 칠한 이 기사입니다. 한동훈의 친구 중에 김태현 변호사라고 있는데, 서울법대 동기죠. 김태현 변호사,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변호사입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공개한 겁니다. 어찌됐든 친구가 물리적 충돌을 당했다니까는 걱정돼서 괜찮냐고 물어보니까는 이 나이에 대해서 그런지 삭신을 쓰신다.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지만 안 했다. X 팔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하나 보시죠. 정말 국민들이 민망할 정도로 지금 검찰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조선일보가 콕 찍었습니다. 사설에서. 이런 물리적 충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권력 비리 수사가 올소됐다. 검찰 다시 충견으로 가느냐. 자,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의기양양하게 해왔던 권력을 향한 수사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들이 지금 올소톱됐습니다. 그 사례들을 조선일보 사설은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선거 공작 수사, 대통령 앞에서 멈춰버렸다. 소환 일정도 안 잡은 윤미향 사건,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미복귀 6개월째 눈치만 보고 있다. 수사에. 라임, 옵티머스, 정권 비리는 덮는 거냐? 박원순 피소 유출 2주 넘게 뭉개고 있다. 검찰이 다시 그래서 권력의 충견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15 총선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다. 최강욱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정말 세상이 바뀌어서 검찰이 이런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조간 닥풀이었습니다.